안녕하세요. 취준생을 위한 치트키, 취트키의 김가연, 전지원입니다. 취트키는 취업준비생 여러분들에게 트렌드와 키워드를 들려드리는 팟캐스트 프로그램인데요. 취업준비생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취업 치트키 쓰러 가보실까요? 이번 달은 에너지 관련 키워드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가연님은 에너지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친환경 에너지도 떠오르고요. 한국전력도 떠올라요. 공기업 입사를 희망하는 취준생들에게 한국전력은 꿈의 직장이잖아요. 한국전력, 오늘 다룰 주제가 한국전력과 관련이 있는데 가연님 혹시 알고 계셨나요? 센스가 좋으신데요? 진짜요? 제가 또 한 센스 하죠. 한국전력과 관련한 소식이라 최근에 한국채와 같이 한국전력의 자금 조달을 위한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비슷한 주제일까요? 정확히 한전채를 다룰 건 아니고요. 한국전력의 적자를 해결하고자 정부가 새롭게 마련한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정부는 한국전력의 적자 구조를 개선하고 전기요금 인상 압박을 줄이고자 전력구매 가격 입찰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가격 입찰 제도요? 경매를 하겠다는 건가요? 현재 한국전력의 전력 구매가 결정 구조와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현재는 발전 단가가 가장 높은 발전기를 기준으로 전력 도매가를 결정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LNG 발전소의 발전 단가가 기준이 되고 있는데요. 단가가 높은 발전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보니 전력 구매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한국전력의 적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격 입찰 제도는 발전사가 직전 1년간 연료비의 평균인 기준 연료비를 바탕으로 각사별 비용 요인을 고려해 입찰가를 정하고 한국전력이 낙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한전의 전력 구매가는 발전사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발전 단가가 낮은 원전과 석탄 발전소는 낮은 가격에 상대적으로 발전 단가가 높은 LNG 발전소나 태양광 발전소는 높은 가격에 전기를 팔게 되는 거네요. 그렇다면 한전의 적자 구조는 개선될 가능성이 커지겠지만 기존의 발전사들의 반발이 예상될 것 같아요. 발전사별로 가격 경쟁도 치열해질 거고 상대적으로 발전 단가가 낮은 발전소들은 기존 방식에 비해 수익이 낮아질 것 같은데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발전 단가가 낮은 원전과 석탄 발전소 등은 사전에 한전과 협의해 전력 공급 가격을 정하는 계약, 즉 정부 승인 차익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의 새로운 계획이 한전의 적자 구조도 개선하고 전력 시장에 큰 발전을 가져왔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환경 이슈입니다. 제27차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컵27이 지난 6일 개막했습니다. 기후변화로 피해를 입은 개발도상국에 보상을 지급할지 여부가 최초로 공식 의제에 올라가게 됐는데요. 지원 씨, 올 여름 대홍수로 큰 피해를 입었던 파키스탄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죠. 석 달간 쏟아진 폭우로 1,500여 명이 희생되고 그 피해가 엄청났잖아요. 네, 여름철 강우량과 빙하 해빙량 급증이 원인이었는데 둘 다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의 영향이 큽니다. 하지만 파키스탄이 배출한 온실가스는 전 세계 배출량의 1%도 못 미친다고 해요. 즉 수백 년 동안 선진국들이 발생한 온실가스가 빈곤국에 재앙이 된 거죠. 그래서 선진국에게 그 피해를 보상하라는 거군요. 특히 올해는 유럽의 이상 고온 현상, 파키스탄 대홍수, 아프리카 기근 등으로 심각해진 기후위기를 실감했어요. 맞습니다. UN 기후변화 협약 용어인 손실과 피해는 인위적인 기후변화로 가난한 나라가 기상변화나 해수면 상승 등의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하는데요. 컵27 의장은 전체 회의에서 손실과 피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자금 조달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는 구속력이 없지만 늦어도 2024년까지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했어요. 전쟁으로 인한 경기 침체, 에너지 위기가 겹치면서 선진국 입장에서도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논의가 잘 이루어질까요? 각국이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생존 경쟁을 벌이면서 에너지 원자재 가격도 진정되지 않고 있잖아요. 사실 지금까지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선진국들의 약속은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0년 멕시코 칸쿤 총회 컵16에서 선진국들은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이행률은 80%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작년 11월 영국에서 열린 컵26에서도 주요국들은 석탄 발전의 단계적 감축을 약속했지만 세계 석탄 발전량은 지난 1년간 오히려 1%가 더 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총회에서는 어떤 결론이 나올지 약속이 잘 지켜질지 두고 봐야겠네요. 물류 디지털 전환, 국내 IT 기업들의 주요 키워드인데요. 하루 배송은 물론이고 새벽 배송도 가능한 세상이죠. 네이버와 카카오, KT 등 주요 국내 IT 기업들도 물류 사업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쿠팡처럼 부지에 물류센터를 짓는 리테일러 방식이 아니라 재고, 물류 부담 없이 이커머스 밸류체인에서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는 방식으로 디지털 물류 플랫폼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어요. 네, 네이버는 네이버 도착 보장 솔루션을 공개했습니다. 네이버 플랫폼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에게 판매 물류 데이터를 제공하고 상품 도착일에 정확히 배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객 직접 판매 솔루션인데요.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올 연말 여러 슈퍼마켓과 연계해 1시간 내에 배송이 가능한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물류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클로바 포캐스트 기능을 통해 판매자의 재고 관리를 효율적으로 돕겠다고 했습니다. KT도 지난해 8월 디지털 물류 플랫폼 전문자회사 롤랩으로 물류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롤랩이 올 5월 내놓은 화물 중개 운송 서비스 브로캐리가 대표적입니다. 브로캐리는 브로커리지와 캐리의 합성어인데요. 물류는 KT가 캐리하겠다, 뭐 그런 의미인가요? 네, 아무래도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면 캐리할 날도 오겠죠? 브로캐리는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화물을 발송하는 화주와 화물을 운송하는 차주를 연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카카오 역시 물류 플랫폼을 선보였습니다. 카카오 엔터프라이즈가 올 5월 내놓은 카카오 아이라스는 AI를 기반으로 화주와 물류센터를 연결하고 판매, 주문, 창고 관리까지 물류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물류 생태계 플랫폼입니다. 여행객과 숙박업체를 연결해주는 에어비앤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빠른 성장 속도, 높은 디지털 전환 수요,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가능성이 맞물려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역시 빨리빨리 민족 한국이에요. 그런데 지원 씨는 전공이 미디어 학부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네, 맞아요. 미디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즘 망사용료가 아주 뜨거운 감자잖아요. 전공 수업에서도 공부했을 것 같은데 요즘 뉴스를 보니까 너무 궁금했어요. 망사용료 관련 소식 좀 들려주세요. 저도 요즘 망사용료에 대해 공부도 하고 많은 뉴스를 접하고 있어요. 최근 글로벌 콘텐츠 제공 사업자와 국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간 전면전 양상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글로벌 CP가 망 유지와 관리 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기금을 만들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권이 관련 입법을 준비하고 있지만 글로벌 CP와 국내 ISP 모두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해결이 참 어려운 문제네요. 네, 그래서 최근 아마존이 운영하는 트위치라는 글로벌 온라인 방송 서비스는 한국의 망 사용료 법률 준수를 이유로 한국에서만 동영상 화질을 저하했어요. 또 VOD 콘텐츠 제공까지 중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트위치가 국내 사업을 축소하거나 또는 완전히 발을 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고 해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네요. 이렇게 가다가는 이용자들의 피해가 더 확산될 것 같은데요. 망사용료 분쟁은 이통 3사와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의 기업 간 문제로 인식했는데 트위치로 일반 대중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됐네요.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을 잘 조정할 수 있을지 다 같이 고민해봐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이지만 아주 거대합니다. 바로 이 팟캐스트를 듣고 있을 취준생들을 위한 따끈따끈한 소식이에요. 뭔가요? 따끈따끈하다니 붕어빵이 생각나네요. 가연님은 붕어빵 머리부터 드세요? 꼬리부터 드세요? 전 머리부터 먹어요. 꼬리가 맛있어서 아껴놨다 나중에 먹으려고요. 저도 머리부터 먹어요. 저희 방송 끝나면 같이 붕어빵이나 먹으러 갈까요? 좋습니다. 그럼 얼른 다음 소식 뭔지 알려주세요. 네, 바로 두산의 소식입니다. 두산이라는 기업을 준비하시는 취업준비생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산그룹의 장비업체인 두산밥켓이 사상 처음으로 영업이익 1조 원 클럽 진입을 눈앞에 뒀다고 합니다. 미국 내 장비 판매량이 늘어난 데다 달러 강세 효과 덕분이라고 하네요. 두산밥켓의 선전으로 두산그룹 실적도 3년 만에 최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두산밥캡이라는 업체도 있군요.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1조 원 클럽이라니 정말 상상 그 이상이네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이름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약간 쿠켓 느낌도 나고 왠지 귀여운 고양이가 마스코트일 것만 같아요. 그러네요. 근데 지원 씨, 저는 최근에 두산 기업 에너지 관련 뉴스를 많이 봤는데요. 맞아요. 그 소식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배터리 소재 재활용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는데요. 양극재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파우더에서 리튬을 추출해 시장 확장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양극재는 배터리 용량, 출력을 결정하는 핵심 소재이고 리튬은 양극재 구성 원료로서 전기차 배터리에 주로 쓰입니다. 오, 요즘 전기차가 대세잖아요. 앞으로 쭉쭉 성장하겠는데요. 그러니까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리튬 추출 기술을 개발한 뒤 특허를 출원한 바 있다고 하니 취업 준비생 여러분도 꼭 알아두세요. 취업 준비생을 위한 치트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코너인 오늘 산책 어때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산책 어때요는 취업 준비로 지치신 여러분을 위해 저희가 책을 소개해드리는 힐링 코너입니다. 손주영 아나운서님과 함께 산책하러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산책 어때요의 아나운서 손주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다치바나 다카시 저자의 청춘 표류입니다. 일본의 저명한 저널리스트인 다치바나 다카시가 진정하고 싶은 일을 찾을 때까지 방황하고 노력한 결과 최고의 자리까지 오른 사람 11명을 만나 인터뷰한 이야기를 담아낸 책인데요. 이 책을 통해 저자는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사회의 높은 벽에 좌절하는 청춘들에게 망설임과 방황은 청춘의 특징이자 특권이다. 그만큼 창피한 기억도 많고 실패도 많다. 부끄러움 없는 청춘, 실패 없는 청춘은 청춘이라 이름할 수 없다라며 희망을 전달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꿈을 잊은 채 혹은 자신의 꿈에 대해 생각해보지도 못한 채 경쟁이라는 높고 빠른 금리 속에 빠져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죠. 이런 금리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 잠깐이라도 멈추고 싶어도 그 순간 깊은 심해 속으로 빨려 들어갈까 주저하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진정하고 싶은 일을 찾지 못한 채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남들이 해서라는 이유로 모두 똑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과연 행복함을 느끼는 청춘들은 얼마나 될까요?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낄 여유조차 있을까요? 저자는 내가 만난 이들은 이상하게도 모두 열등생들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동시에 그들은 낙오된 게 아닌 스스로 사회가 정한 궤도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기 위해 급류에서 탈출한 11명의 사람들은 곧바로 자신의 열정을 바칠 수 있는 대상을 찾아다녔고 그 일을 발견한 순간 엄청난 노력가로 변신했습니다. 그렇게 최고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죠. 치열한 경쟁 속에서 벗어나 잠깐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 나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오늘 산책 어때요였습니다. 생각해보니 저도 다른 사람들과 같은 길을 걸었던 것은 아닌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이번 달에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나라는 사람을 돌아봐야겠어요. 그럼 지금까지 취업 트렌드 키워드 치트키였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하고 알찬 트렌드로 다시 만나요. 안녕.